안녕하세요. 오늘 시청하실 미드 영어도 아주 재미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배경 설명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챈들러와 모니카 커플이 결혼식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결혼식에 신랑 챈들러의 전 여친이 참석할지도 모른다네요. 알고 보니 이 전 여친이 모니카를 우연히 식당에서 만나게 되었는데 이 모니카가 당황해서 이 말이 좀 꼬이다 보니 이 전 여친이 자기도 초대받는 걸로 오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이제 모니카가 집에 돌아와서 예비신랑 챈들러에게 이제 이실 짓고 해야죠. 이야기하는데 이 전 여친이 내 결혼식에 참석한다. 얼마나 황당할까요? 그래서 설마 진짜 온다는 건 아니지 하고 묻는 그런 장면으로 오늘의 미드 영어 쇼를 시작합니다. You said no, right? Huh? You said no, right? Well, she cornered me. She asked me if the wedding was in town. I mean, what was I supposed to do? Lie! How hard is that? Your check's in the mail. Oh, your baby is so cute. I can't wait to read your book, Ross. You said no, right? Well, she cornered me. She cornered me. 당신이 안 된다고 했지? 노라고 했지? 라고 하면서 이제 챈들러가 You said no, right? 이 목소리에 이 바이브레이션까지 걸린 걸 보면 얼마나 긴장했는지 알 수가 있네요. She cornered me. 이제 모니카가 당시 상황이 어쩔 수 없었어 라고 항변하면서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She cornered me. 이제 우리말로도 비슷하죠. 나를 코너에 몰았어. 궁지에 몰아세웠어. 사실 이제 코너라는 단어가 그냥 우리말처럼 쓰이고 있는데요. 궁지, 구석, 모퉁이 이런 뜻의 명사죠.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동사로 쓰였으니까 궁지에 몰다. 그리고 이제 자연스러운 의역으로는 어쩔 수가 없었다 라고 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동사로도 많이 사용되지만 코너를 이용한 대표적인 표현은 이제 바로 이겁니다. Around the corner. Around the corner. The right guy's just around the corner. The right guy's just around the corner. 여기서 the right guy, the right person 이 말은 적격자, 천생연분, 천생의 배필 이런 뜻인데 여기서는 이제 바로 앞에 천생연분을 두고 있다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예문 하나 더 보시면 시험이 코앞이다 이런 말 할 수 있죠. The exam is around the corner. 코너만 돌면 바로 앞이다. 바로 앞에 존재하고 있다 하기 때문에 이제 곧 임박한 상태를 나타낼 때 쓰는 아주 많이 쓰이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발음 하나 보고 가실게요. Around the corner 있죠. Around the corner이긴 한데 붙여서 할 때는 around the corner. 왜냐면 이게 the와 around 할 때 the와 the 할 때 the가 이제 비슷한 발음이라서 하나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around the corner. 정확한 발음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시는 분이 계실 텐데 정확한 발음보다는 자연스러운 발음이 더 좋은 발음입니다. 이제 정확한 발음을 고집하시게 되면 예를 들어 학력을 학력이라고 한다든지 법률을 법률 이렇게 좀 딱딱하게 발음을 하시게 돼요. 글자대로 한다면 이제 민주주의의 의 이런 것들을 민주주의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듣기 편한 발음을 위한 이제 자연스러운 연음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around the corner, 이제 around the 딱딱하게 하지 마시고 around the corner 하시는 편이 훨씬 더 자연스럽고 듣기가 편합니다. 몇 가지 이제 연음 원리가 있는데요. 하나 꿀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한국어와 영어의 발음 습관에 따른 차이인데요. 우리는 이제 자음 두 개가 서로 만나면은 경음이 되면서 이제 더욱더 이제 발음이 세지는 그런 경향이 있죠. 예를 들어서 학교는 학교가 되죠. 학교. 그리고 반면에 이제 영어는 이 하나 오히려 탈락이 돼요. 자음 하나가 사라집니다. 하교가 돼요. 하교. 우리말 하나 더 예를 들자면 언니 같은 경우에 이제 니은이 두 개니까 우리 둘 다 발음을 해요. 언니라고 하는데 영어 쓰는 사람들은 언니라고 해요. 하나가 또 탈락이 돼요. 이게 습관이라는 거죠.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한국어 발음을 하는 것처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좀 더 자연스러워져요.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은 언니 학교가 라고 안 해요. 그죠? 언니 학교가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미국 사람이 한국어 하듯 이제 발음에 힘을 빼시면 좀 더 좋은 영어 발음을 가지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원리를 아셨으니까 여름이 summer가 아니라 M이 두 개니까 summer 하지 마시고 summer. 그죠? 하나만 summer. summer vacation. 그리고 cannot가 아니라 cannot. I cannot speak English. I cannot.
이렇게 하시는 편이 좀 더 부드럽고 자연스럽습니다. 또 하나 미리 말씀드리자면 예를 들어 I can't talk 같은 경우 이때는 이제 can't의 t가 두 개라고 해서 can't의 t를 빼버리면 긍정문의 I can't talk와 구별이 안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사실 이때도 마찬가지로 또 하나만 발음을 합니다. 다만 이제 액센트가 달라지죠. 부정문인 경우는 I can't talk. 긍정문은 I can talk. 그죠? I can't talk. I can talk. 그죠? 거의 I can talk. 긍정문. 그리고 부정문은 can에 액센트를 주시면 돼요. I can't talk. TT가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can't 다음에 어떤 발음이 오더라도 부정문에는 t라고 잘 안 하고요. can에 강세를 주시면은 부정문임을 인식을 하게 됩니다. I can't swim. I can't swim이 아니라 I can't swim 하면 수영 못한다고. I can swim. 나는 수영할 줄 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비슷한 발음이 두 개 연속되면 우리처럼 더 강하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를 빼고 부드럽게 발음을 한다는 걸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She asked me if the wedding was in town. She asked me if the wedding was in town. She asked me if the wedding was in town. ask if는 인지 아닌지를 물어볼 때, 즉 이제 진위 여부나 가부 결정에 대한 이제 질문을 할 때 많이 사용되는 그런 표현이 되겠는데요. ask 다음에 사람이 오고 그 다음에 if 다음에 주어와 동사를 갖춘 그런 문장을 넣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she asked me if the wedding was in town 이라고 좀 굉장히 빨리 말을 했는데 그래서 she asked me 나에게 물었다 if 인지 아닌지라고 했죠. 그래서 the wedding was 그 결혼식이 was in town 타운에서 있는지 없는지 was를 쓴 이유는 아직 결혼식도 안 했는데 was라는 과거 동사를 쓴 이유는 앞에 asked라고 질문을 할 때 과거로 질문했잖아요. 과거에 물었으니까. 그래서 그 주절의 동사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같이 이제 과거가 된 거고요. 그리고 또 wedding was in town. 여기서 타운이라고 하니까 일단 마을이 떠오르는데요. 이 배경이 뉴욕이기 때문에 뉴욕에서 결혼식을 하느냐라고 물었다는 겁니다. 제니퍼가. 여기서 모니카의 발음이 상당히 빠르죠. 게다가 이제 이 문장 처음을 잘 들어보시면요. She asked me 하지 않고 she asked me. She asked me. 뭔가 이 찜찜한 것이 앞부분에 붙어있는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She asked me. She asked me. 뭘까요, 도대체? 이제 그건 이제 사실 맨 앞에 이제 I mean이라는 그 말이 붙어있기 때문인데요. 별 이제 의미가 없는 표현이라 이제 자막에 넣지는 않았는데요. Like, you know, kinda 이런 이제 많이들 입에 붙어있는 그런 말버릇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문장 간에 이제 공백을 뭔가 이제 비어있는 말이 막혔을 때 공백을 채워준다고 해서 filler words라고 하죠. filler words라고 하는데 아무튼 이것 때문에 좀 더 이제 잘 안 들리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I mean she asked me가 아니라 I도 약해지고 mean she asked me, mean she asked me, mean she asked me 이래서 뭔가 지저분하게 들리는 겁니다. What was I supposed to do? What was I supposed to do? What was I supposed to do? 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be supposed to는요, 뭐뭐 하기로 되어 있는 이라는 뜻을 가진 이제 수거인데요. suppose라는 동사 자체가 이제 생각하다, 추정하다, 뭐 이런 뜻을 가진 동사고, 이게 이제 수동태로 사용되어서 능동적인 의지가 아니라, 뭔가 이제 그렇게 할 것으로 생각되고 이제 추정되는 그런 느낌? 그래서 이제 동사하게 되어 있는, 즉 이제 예정과 의무의 이미지가 들어있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 영화 본다고 하면 I'll see the movie tomorrow 라고 해도 되지만 이제 이건 안 볼 수도 있는 그런 나의 의지가 반영된 그런 느낌이고요. I'm supposed to see the movie tomorrow 라고 하면 이제 누군가 약속이 되어 있거나 봐야만 돼. 보기로 되어 있어 라는 내 의지로 바꾸기에는 뭔가 예정되어 있거나 의무감이 살짝 느껴지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what was I supposed to do 라는 말은 이제 내가 무엇을 하기로 되어 있는 거였어 라는 직역이 되고요. 또 여기서는 그럼 어떻게 했어야 되는 건데? 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이 모니카의 말이 정말 빠르죠. 흥분한 상태에서 앞문장까지 이어진 터라 웬만해서 단번에 알아듣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근데 같은 청력을 가진 원어민들은 이걸 또 한 번에 알아듣거든요. 당연하겠지만 그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이렇게 똑같이 발음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중요한 부분인데요. 예를 들어 She asked me if the wedding was in town. What was I supposed to do? 라고 또박또박 발음하면서 이 같은 속도의 문장을 이해하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내가 그렇게 발음할 수 있으면 무조건 들립니다.
그래서 바로 shadowing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될 때까지 따라하는 겁니다. She asked me if the wedding was in town. What was I supposed to do? 라고 이제 하면서 She asked me if the wedding was in town. What was I supposed to do? She asked me if the wedding was in town. What was I supposed to do? She asked me if the wedding was in town. What was I supposed to do? She asked me if the wedding was in town. What was I supposed to do? 100번 이상 따라하면서 이 성대모사를 하듯 해야 합니다. 이 높이도 맞추는 게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결국 똑같은 속도로 말할 수 있을 때까지 반복을 해보세요. 그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영어학원 다니실 필요가 없어요. 저도 영어학원을 운영하고 있지만 학생들에게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집에서 미드 보면서 쉐도잉만 해도 된다고. 뭐하러 비싼 돈 내고 학원 다니냐고. 그랬더니 이제 학생들이 이제 감동을 받아서 하나 둘씩 뭐뭐 하기로 되어 있는 be supposed to가 사용된 다른 여러 가지 상황들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What am I supposed to do, huh? Call immigration? What am I supposed to do, huh? Call immigration? What's that supposed to mean? Nothing. What's that supposed to mean? Nothing. Oh yeah, nobody knows, and we're not supposed to ask. Oh yeah, nobody knows, and we're not supposed to ask. Lie! How hard is that? Lie! How hard is that? Lie. How hard is that? 거짓말하면 되잖아. 뭐가 그렇게 힘들다고 그래? 라고 챈들러가 다그치고 있습니다. 여기서 how라는 의무무사 다음에는 형용사나 부사가 와서 상태를 나타내는 그런 문장을 만들 수가 있죠. 그래서 hard는 어려운이라는 형용사이기 때문에 얼마나 어렵냐라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how hard is that? 그래서 여기서 that은 그 앞에 있는 문장이나 단어를 이제 대신하는 명사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뭐 lie를 대신하는 것이 되고요. 이제 일단 이게 되게 쉬운 표현이지만 평소에 많이 사용될 수 있는 그런 표현이니까요. 그 몇 개 상황 장면들을 통해서 확실하게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Hey, I know how hard it is for you, but... Hey, I know how hard it is for you, but... How hard is it to say something? How hard is it to say something? Frank, are you sure you're ready for that? I mean, how hard can it be? You know, I mean, you know, Frank, are you sure you're ready for that? I mean, how hard can it be? You know, I mean, you know. And I don't care how hard it is for you. And I don't care how hard it is for you. Checks in the mail. Oh, your baby is so cute. Checks in the mail. Oh, your baby is so cute. checks in the mail. 여기서 check은 수표이기 때문에 수표가 편지 속에 있다 이 말인데 뭔가를 독촉받을 때 이게 시간을 벌어야 되잖아요. 그때 이제 많이 쓰이는 변명으로 사실 아주 유명한 그런 오래된 표현이에요. 근데 요즘 같은 이제 금융 시스템 상황에서는 좀 시대에 떨어진 그런 표현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your baby is so cute. 아기가 이뻐요. 이것도 이제 거짓말의 범주에 넣은 그 챈들러의 sarcastic한 그런 유머가 되겠습니다. I can't wait to read your book, Ross. I can't wait to read your book, Ross. 이 로스의 책을 은근히 디스하는 그런 또 하나의 사케즘이 되겠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뭐 로스가 직업이 그 paleontologist, 고생물 학자라고 하는 그런 직업이다 보니까 그 책이 아무래도 대중적이지는 않겠죠. 뭐 어쨌든 이게 거짓말을 해서라도 결혼식에 못 오게 말렸어야 했지 않냐? 라고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거짓말에 예를 드는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의 마지막 표현은 바로 I can't wait 에다가 이제 to 동사라고 해서 동사하기를 기다리지 못할 만큼 너무 동사하고 싶다 라는 이제 그런 강조의 표현이 되겠습니다. 간단하죠. I can't wait. 다음에 못 기다리겠어. 그 다음에 뭡니까? 그냥 투부정사. 또 여러 가지 다른 상황에서의 I can't wait를 이용한 표현들 보시겠습니다. I can't wait to hear the rest of it. I can't wait to hear the rest of it. Hi, kids. It's me, Aunt Phoebe. Can't wait to see you. Hi, kids. It's me, Aunt Phoebe. Can't wait to see you.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실 텐데요. 퀴즈 나갑니다. 피비의 결혼식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신랑 역할을 한 남자 배우가 이제는 유명한 헐리우드 스타입니다. 누구일까요? And I can't wait to share my life with you forever. And I can't wait to share my life with you forever. 네, 앤트맨의 히어로 폴 러드였습니다. 가끔 제가 이렇게 배우들의 이제 프로필을 올리는데요. 미드에서 보던 배우들이 이렇게 성장하는 걸 보면 일단 반갑고요. 저랑 아무 상관도 없는데 왠지 기특하고 막 그래요. 그 사람들의 이제 무명 시절을 쭉 지켜봤던 뭐 그런 사람으로서의 어떤 공감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사실 내일부터 한 4일간은 이제 마닐라에 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다음 편이 좀 늦어질지도 모르겠는데요. 하지만 이제 최대한 늦지 않도록 노력을 할 테니까요. 변함없는 그 관심과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뭐 혹시나 마닐라에 계신 분은 제가 보니파시오 쪽에 계속 출몰할 예정인데 얼굴 알아보시면 제가 밥을 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편에 뵙겠습니다. You said no, right? Huh? You said no, right? Well, she cornered me. She asked me if the wedding was in town. I mean, what was I supposed to do? Lie! How hard is that? Your check's in the mail. Oh, your baby is so cute. I can't wait to read your book, Ross.